1년 전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며 민생 중심 정당, 유능하고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 동안 민생과 개혁을 위한 과감한 입법과 독선과 오만의 국정에 대한 확실한 견제를 다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각종 민생과 개혁 법안의 처리부터 대통령실 이전 논란, 편파적이고 부실한 인사, 무책임한 이태원 참사, 연이은 퍼주기 굴욕 애교, 초부자 감세 첫 예산, 유법적 시행령 통치,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정치 보복과 언론 장악 등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실정에 실세 없이 대응해 왔습니다. 보람보다는 어려움이 많은 과정이었지만 다행히 어제 본회의에서 양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과 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책무로 생각했는데 매듭짓고 떠나게 되어 다행입니다. 끝으로 매번 제 발언을 열심히 받아치고 촬영해서 기사화하는 데 애써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뿐이지 앞으로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매우 강하고 대한민국은 그런 국민이 만든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국민이 피땀으로 이뤄온 성취가 대통령의 잘못된 리더십과 현 정권의 폭정에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형 사고 덜 쳐서 다행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등등. 대통령의 매우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한반도 평화 관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번 미국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라는 개념도 단어도 잊은 듯합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좋은 전쟁보다 낫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줄이는 것이 평화 관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이긴들, 그것은 재앙 속의 모두의 패배입니다. 북한이 핵을 쏘고 미국이 와서 더 막대한 핵을 쏴서 전쟁에서 승리한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장 억제로 미국이 더 많은 핵으로 한국을 지켜준다는 재탕 3탕에 불과한 워싱턴 선언이 과연 역사적으로 볼 때 방미의 성과일까? 무기 대등의 원칙, 비대칭 군사 전력 등등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정치 군사 논리를 100번 양보해서 인정하더라도 핵무기를 내세우기 전에 평화 정책은 왜 없었을까? 왜 평화를 뒷전에 처박아 두었는지 매우 아쉽고 유감입니다. 평화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평화가 생존이고 경제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목함지뢰 사건이 터지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북한은 그 대북 확성기에 원점 타격한다고 하여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하루 동안 한국에서 빠져나간 주식이 수십 조에 이릅니다. 평화가 곧 경제인 이유입니다. 한국은 핵 개발을 할 수도 없고 핵을 보유할 수도 없고 핵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합의지만 이번에 또 소위 삼불핵 한미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지만 적어도 한국 자체 핵무장론만큼은 틀렸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자체 핵무장론은 친미가 아니라 미친 주장으로 치부될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확장 억제, 핵무기, 전쟁 등의 단어만 난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온데간데 없고 전쟁 프로세스만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내용과 성과 없는 방미 결과가 어쩌면 다행이다는 자주 섞인 푸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대형 사고를 덜 쳐서 다행인 것이 저는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평화가 곧 생존이고 번영이고 경제고 밥입니다. 전쟁보다 평화로 평화의 길로 갑시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우리 민주당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세 가지, 또 꼭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한 개도 지켜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핵심 의제였던 IRA와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 요구는커녕 그런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식의 아주 황당무계한 입장을 내신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요구는커녕 아예 면죄부를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신 것은 대한민국의 국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큰 불씨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만 잔뜩 끌어안고 핵 주권 문제를 포기해서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양보를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치열한 외교 전장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수출 급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충격적 수준의 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현대차 역시 공장 전면 철수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능한 진영 외교의 결과 대한민국 경제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치러야 될 민생 고통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일에는 언제든지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이상 실기하지 마시고 국익과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들끓는 국민 여론 때문에 정부가 전세 사기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엉성하고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태 해결의 핵심인 보증금 지원 방안은 또 제외됐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려 6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이 6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대체 몇 명이나 될지 매우 걱정입니다. 좀 전에 우리 민주당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할 때 3억 이하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해지해달라. 3억 이상 전세 보증금 떼인 사람도 피해자다 이러면서 울며 사정하던 분들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못 보거나 아예 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씩 턱턱 인심을 씁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는, 목숨을 버리는 목숨 같은 보증금을 떼인 이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왜 이리 인색한 것입니까? 피해자들에게는 지금 1분 1초가 다급합니다. 민주당은 보증금 보전 문제 등을 포함해서 정책이 포함된 전세 사기 특별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피해자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쌍특검법이 어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특검법을 처리해서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국민의힘이 시작한 말이고 저도 공감하는 말입니다. 온 국민이 공감하는 말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해서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가능하면 자백하시기 바랍니다.